자, 정리하자면 대항력은 내가 사는 집에 보호막을 설치한다. 그 보호막을 설치하는 데는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보호막은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 전입신고한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일반 매매 방식과 경매 방식에 따라 대항력은 다르게 접근이 된다. 안녕하십니까, 경매꿀단지입니다. 차 한잔 마시면서 편안한 강의. 자, 오늘 첫 번째 강의할 내용은 대항력이에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같이 상담해 준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식으로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상담을 듣는다. 그리고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보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우리가 집을 사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매매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로 구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경매는 잘 모르겠고 신경 안 쓸래 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그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경매에 대해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랐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요즘에 경매가 좀 핫하다고는 하지만,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경매로도 집을 사는 방식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경매에 대비해서 집을 이렇게 이사를 갈 때 경매에 대비해서 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은 우리가 이사 가게 되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난 내 집이 있고 난 내 집에 살고 있는데 난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은 진짜 몰라도 돼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난 내 집이 없고 아니면 내 집이 있더라도 사정상 다른 사람 집에 살아야 되는 경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대항력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집이 없다라고 한다면 좀 약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자에 대한 보호를 해주려고 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여러 경우 수들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대항력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대항력이란 내가 사는 동안, 다시 말해서 내 집에 보호막을 설치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법적인 용어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고 경우 수들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은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유튜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인터넷 온라인상에 검색하게 되면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보시면 좀 아시는 분들은 확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 대항력이라는 거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뭔 내용일까? 저게 뭘 얘기하는 걸까? 좀 의아스러울 때도 있고 궁금해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편안하게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 보호막을 설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A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A가 내가 사는 집을 B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B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부터 내가 살 테니까 너 나가 라고 하면, 대항력이 있을 경우에는 무시하고 그냥 내 계약 기간 동안 그냥 사시면 돼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설명드리면서 사장님 대항력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라고 하면서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대항력이 없다면 진짜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항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런 대항력이라는 걸 가지려면 어려운가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이사 가시고, 근데 이사 가시려면 순서가 있죠. 뭐 해보신 분도 있고, 뭐 사회초년생들이나 안 해보신 분들, 뭐 사회초년생들이나 이러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처음 이제 뭐 남의 집에서 사시는 분들, 이런 경우 때는 잘 몰라요.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아니면 내가 집이 있었어요.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니까 살다가 뭐 사정이 생겨서 남의 집에 살아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뭐 꼭 돈이 없어서도 살 수도 있지만 돈이 있어도 뭐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계약이란 걸 해봤어야 알지. 계약에 대해서 안 해봤는데 뭐 알아보라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서 물어보죠. 처음에 물어보죠. 뭐 좋은 집 있어요? 뭐 가격대 물어보고, 뭐 애들 있으면 학교 근처 물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일단은 순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되고, 계약을 해서 이제 이삿 날에 이제 딱 가시게 되면 이제 잔금을 치르고, 이제 짐을 풀어 놓으시죠. 짐을 풀어 놓으실 때 대부분 이사센터가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전입신고 하시면은 그냥 대항력이 생겨요. 아주 간단하죠. 아주 쉽죠. 쉬운 만큼 또 무서운 게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전입신고 하시면 대항력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갑자기 무슨 회사 뭐 출장 가게 뭐 파견이 됐어. 파견이 돼가지고 다른 곳에 내가 전입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는 대항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대항력의 존재 조건은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 점유라고 하죠. 점유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서 또 하나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다른 인터넷이나 뭐 다른 사이트나 뭐 이런 데 보면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확정일자랑 대항일자랑은 별개예요. 그거는 정확하게 이거는 맞는 얘기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래요. 확정일자는 다른 용도예요. 대항력과 확정일자 같이 있을 경우에 이제 뭐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긴다는 부분인데, 그거는 차차 다음 강의 때 뭐 차 한 잔 마시면서 또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또 준비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는데, 자, 이게 내가 만약에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오후 1시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시점부터 대항력이 발휘가 되는 거냐? 네, 안타깝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내가 오후 1시에 하든 오후 4시에 하든 그 다음날 0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돼요. 대항력이.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뭐 얘기를 듣죠. 뭐 전세 사기 당하고 무슨 뭐 안 좋은 얘기 들릴 때 나쁜 임대인들 만나면 그 사이에 뭐 대항력이 발생되기 전에 뭐 다른 짓거리들을 막 해서 피해 보는 경향들도 막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계약서 쓸 때 이제 특약에다가 내가 이제 대항력을 얻기 전까지 뭐 임대인은 뭐 다른 짓거리를 못 하게끔 한다라고는 쓰자고는 하는데, 속된 말로 나쁜 짓 하려는 놈이 뭐 그런 거 뭐 따지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개선이 돼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자마자 바로 그 당일날로 효력을 발생해서 나중에 이제 같이 동등한 싸움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그 임차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대항력이라는 거는 그 다음날 0시 기준부터 성립이 돼요.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고요. 좀 전까지 말씀드린 건 일반 매매 방식. 그러니까 일반 매매 방식에는 무조건 내가 들어가서 뭐 전입신고하면 대항력 생기고요.
그리고 그거를 뭐 A가 B한테 팔든 B가 C한테 팔든 몇 번을 팔아도 내 대항력은 깨지지 않아요. 근데 경매 방식,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매매 방식에는 일반 매매가 있고 경매 방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매 방식으로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반 매매는 내가 그냥 이사하셔서 전입신고하면 바로 생기는 게 대항력이고, 그 대항력으로는 내가 여러 주인들이 바뀌어도 대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매에서는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경매 방식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매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 아시는 분들이야 당연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매는 왜 경매가 되겠어요? 돈을 받을 게 있는데 돈을 안 주니까 경매해서 내 돈을 받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을 사람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 매매는 직거래를 하시든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경매는 무조건 법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그 일일이 다 체킹해요. 그러니까 공적인 장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줄을 쫙 세워요. 줄을 쫙 세워서, 이게 이런 거죠. 법원에서 돈 받을 사람 줄 서! 그러면은 줄을 쫙 서요. 나 1번, 나 2번, 나 3번 막 이렇게 줄을 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때 내가 있다. 근데 난 대항력도 있다. 그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매매랑 똑같아요.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경매로 새로운 주인이 바뀌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그냥 계약 기간 동안 살다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좀 예를 들어 그러다가 나갈 때 보증금도 다 돌려받을 수 있으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경매 떨어진 집에서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냥 나 기분 나빠서 나갈래. 그러면 배당 줄 서 있으니까, 첫 번째로 줄 서 계셨으니까 먼저 받고 나가시면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돈을 다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차차차차 다음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첫 번째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손해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못 받은 게 있으면 못 받은 만큼 나는 거기서 계속 살면 되는 거고, 아무튼 제일 막강한 힘을 가지는 거죠. 어찌되건 내 보호막을 형성했잖아요. 보호막을 형성했는데, 일반 매매는 순서 상관없이 그냥 나한테 보호막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재수없게 이게 나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경매 떨어졌다. 그럴 때는, 내가 첫 번째인지 아니냐에 따라 좀 다른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모르잖아요. 이게 경매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고 잘 가는데, 요즘 나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경매 가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들어갈 때 이런 권리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다 말씀드릴 거예요. 다 말씀드릴 건데, 그거를 오늘 하루에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대항력만. 그러니까 어찌됐건 일반 매매는 순서랑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일반 매매로 이루어질 때는 내 대항력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 계약 기간 동안은. 그리고 경매로 갈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순서가 중요하다. 내가 첫 번째여야지만 내 모든 권리를 다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차차차차 경매까지 대비해서 대항력을 얻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하나씩 다 말씀드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정리하자면 대항력은 내가 사는 집에 보호막을 설치한다. 그 보호막을 설치하는 데는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보호막은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 전입신고한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일반 매매 방식과 경매 방식에 따라 대항력은 다르게 접근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항력은 매우 중요한 만큼 그거를 얻기 위한 방식은 어렵지는 않아요. 대신에 또 쉽게도 없어져요. 그 딱 하나가 뭐냐면 전입신고예요. 전입신고. 내가 그 집에서 계속 점유를 하면서 그 집에서 계속 점유를 해놓으니까 전입신고한 상태로 살고 있다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내가 만약에 실수로 다른 곳에다가 전입신고를 해버렸다. 그러면 대항력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쉽게 얻을 수도 있지만 또 쉽게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그 다른 부분, 아까 일반매랑 그 경매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뭐 선순위 대항력이라는 게 뭔지, 뭐 후순위 대항력이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그때는 이제 좀 비교 자료랑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편하게 좀 제가 만들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이 강의는 뭐 어떻게 보면 강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상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도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는 상담. 그러니까 여기 옆에 여러분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경매뿐만 아니라 뭐 사회 초년생 그리고 뭐 부동산 공부를 막 하시려는 분들, 아마 저도 그랬어요. 부동산 공부하면서 용어에 대한 그 갈망? 진짜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그게 뭐야? 막 찾아보면은 막 대부분의 뭐 블로거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그 자료를 그대로 또 만들고 그 자료를 또 만들어서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저 얘기가 저 얘기고, 나는 정작 궁금한 건 이건데 그걸 알려주는 사람은 별로 없고, 좀 이걸 좀 이해하기 좀 편하게 쉽게 얘기해 주는 사람 없을까? 그래서 저 딴에는 그런 게 되게 목말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걸 잘 모르셔서 되게 난처한 상황에 빠지신 분들이 또 막 찾아봐요. 막 찾아보고 내가 과연 여기서 뭔가를 좀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있나, 이런 것들을 막 찾아보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그런 분들을 솔직히 저한테 상담을 의뢰를 많이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가족 같고 막 자식 같고 막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유튜브에서 좀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런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같이 토론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댓글로만 조금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또 영상으로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다가가서 좀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뭐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뭐 준비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아직 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제 막 시작했는데 무슨 뭐 장비를 빵빵하게 마련하고 뭐 이런 거는 좀 무리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